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정TV를 계속 꾸준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그 양파 총리 김민석에 대해서 계속 이 검증을 날마다 하루 한두 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60대 노부부가 수양아들이라고 접근해가지고 이제 그 8억 4천 이상을 이게 줬는데 돈 안 갚으니까 유서를 써갖고 이게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김민석이는 완전히 뭐 그 두 분 돌아가신 분을 그냥 부정한 청탁이나 하는 이런 이제 그 악덕업자로 계속 매도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정치 검찰의 뭐 공작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죠. 그 후에도 이제 그 추징금, 그 다음에 그 정예세 세금, 그 다음에 2억의 기부금, 그 다음에 그 2억 3천의 카드, 그리고 이제 그 하루에 한 달에 한 2, 3천만 원 드는 학비, 이거는요, 진짜 이게 다음에 수십억 드는 거예요. 뭐 6억이 비는 게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그 김민석의 쓰임새에 하면요, 몇십억이 저는 빈다. 이렇게 보는데 돈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1억 4천만 원 4인간 채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거 제가 방송마다 나가서 뭐라 하냐. 야, 김민석이 네가 총리 지명 안 됐으면 평생 안 갚았을 거 아니냐. 너가 이게 7년 동안 이자도 안 내고 안 갚았는데 총리 지명 되니까 1억 4천 대출받아 갚았지. 너 총리 안 됐으면 이게 평생 안 갚고 띠묻을 거 아니냐. 그게 불법 자금이지. 차용증을 쓰면 이게 면제부냐. 1억 4천. 이거는 형사 수사 대상입니다. 이걸 이게 공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아들이 그 홍콩대 인턴 한 번도 안 갔는데 7개월 인턴 말이 되느냐. 이걸 제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 학위에 대해서도 실제요. 청와대 관계 그 2009년하고 10년인데 2010년에 그 5개월 동안에 딱 한 번 갔어요. 2010년에. 거의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리 출석 또 논문을 제가 어제 자세하게 분석했죠. 논문에 보면 이게 그 뭐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게 탈북자라고 다 이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걸 이게 마치 뭐 도망을 갔니 배신하고 도망갔니 말도 안 되는 게 북한 용어를 쓰고 있다. 논문에 지도 교수도 틀린다. 뭐 여러 가지 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민석에 대해서. 첫째는 이제 그 중국의 청와대가 중요하니까 여기 김민석이가 자기가 이제 엑셀로 몇 번 갔다. 그러고 무슨 비행기 타고 갔다. 이렇게 쭉 엑셀로 정리해냈잖아요. 여기에 황당한 게요. 국제선이 아니고 국내선이 들어요. 야, 정말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오네. 국제선이 아니고요. 중국의 그 국내만 다니는 이런 게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베이징 갔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진짜 이게 그 황당합니다. 이 문제를 첫째 한번 보는데, 야, 참 이게 그 자기가 그냥 이게 엑셀로 낸 것도 이상하죠. 바로 이게 동의를 해주면 법무부에서 다 주거든요. 근데 법무부에서 주면 되잖아, 떳떳하면. 근데 동의를 안 해주니까 법무부에서 자료를 안 주는 거야. 웃기죠? 자기가 떳떳하면 이게 그냥 법무부에 동의해주면 자료 다 줄 텐데 자기가 엑셀로 다 만들어. 그것도 이게 2009년하고 10년만 달라했더니 2005년부터 18년까지 그 쓸데없는 걸 이렇게 쫙 만들어내. 왜? 많이 간 것처럼 보이려고. 근데 2009년하고 10년은 몇 번 안 갔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결정적인 게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그 언제? 2010년 6월 13일. 논문 받기 직전이죠. 2010년에 6월 13일이면 7월 달에 논문을 받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2009년, 2010년 6월 13일. 이때 그 중국 갔대, 지가. 근데 뭐 타고 갔다? 중국의 그 남방항공 CZ126, 남방항공 CZ126 이걸 이렇게 타고 서울서 베이징을 갔다. 이렇게 적어냈단 말이야. 근데요, 실제 그 확인해 봤더니 남방항공의 그 CZ126은 한국과 중국 오가는 국제선이 아니고 중국의 국내선 비행기다. 야, 참 이게 대단하잖아요. 좌파들. 국내선 비행기, 국내선. 근데 이걸 서울서 베이징 타고 갔다. 이거는 이게 그 해명을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봅시다. 또 있어요. 또 이제 2009년에 시작했으니까 2009년에 8월 16일 이제 이거는 입학하기 직전이죠.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2009년에 8월 16일이면 석사과정 입학하기 직전에 아마 중국 갔다 이런 거예요. 2009년 8월 16일 이때도 남방항공 CZ314 남방항공 CZ314를 타고 갔다 이랬는데 근데 이거 확인해 보니까 요거는요 서울에서 상하이 가는 비행기입니다. 칭화대는 어디 있죠? 전북에 시진핑이 놓은 칭화대는 북경에 있잖아. 그러면 이게 서울에서 북경 가야 되는데 상해 가는 비행기야. 서울하고 상해하고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다. 야, 상해로 갔다가 다시 이게 바쁜데 뭐 놀다가 북경 갔나? 북경 바로 가면 되지. 참 이게 이것도 좀 황당하죠. 이런 것도 이게 해명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떠났어요. 이걸 떠나서 이게 도저히 2010년에 뭐 5개월 동안 한 번 가고 이래가는 논문이 안 놉니다. 어차피 이게 다 뭐 인정해도 어차피 이게 불가능한데. 근데 이렇게 두 번이나 아예 뭐 중국 국내선이거나 상해 가는 비행기를 언급했다. 이것도 이게 황당하다. 이 말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문제. 요거는 이제 어제 제가 칭화대학 계속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게 아들 문제 중에 하나가요. 아들이 국제고 청심국제고 통일교에 사는 거죠. 청심국제고 입학하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한 이것도 수사가 저는 필요하다 보는데 뭐냐? 아들이 원래는 서울서만 자랐죠. 그렇죠. 서울서만 아들이 자랐잖아. 한 번도 서울 시내를 벗어나가 다닌 초등학교, 중학교 없어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청심국제고는 아마 경기도 있죠? 경기도 가평인지 뭐 어디 통일교 있잖아요. 청심국제고. 거기는 이제 실제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입학 요건이 가평에 있네. 청심국제고. 그렇죠. 통일교니까. 그러니까 청심국제고 입학하는 요건이요. 요건이 경기도에서 중학교를 하거나 경기도 아니면 이제 국제고등학교가 없는 자치단체에서 중학교를 나와야 입학 요건이 된대. 그러니까 서울에서 중학교 졸업하면 청심국제고는 못 가. 서울에는 국제고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중학교 졸업하면 청심국제고를 못 가. 가려면 경기도에 중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제고가 없는 자치단체로 가야 돼. 국제고가 제주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주도는 국제고등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중3 때 갑자기 제주도로 전학을 가면 중3 때 제주도 가가지고 이제 위미 중학교 이래가지고 이제 이사한 것처럼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1년 하면서 그래서 청심국제고를 가는 거예요. 야, 이것까지야 뭐 이게 불법인지 뭐 편법. 옛날에 이거는 이게 뭐 감동 깊다 해야 되나. 옛날에 제가 공자, 맹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옛날에 보면 이게 맹모 삼천지교 이런 게 있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려고 이사를 3번 했다. 이거는 이게 미담입니다. 미담. 예를 들어 이게 맹자가 공부를 안 해. 예를 들어 이게 그래서 이게 조용한 데로 이사를 여러 번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그게 예를 들어 사람이 죽은 장례식장 근처로 가면 이게 계속 울면서 공부를 안 하고 흉내만 내면서 시장가로 가도 안 되고 이러니까 나중에 공부하는 분위기로 이사 가가지고 3번 그래서 이게 맹자가 대성했다. 이게 맹모 삼천지교란 말 있잖아요. 야, 요즘 이게 국제고 삼천지교 국제고 가려고 제주도로 전학을 가나요? 이사를. 이거는 이게 비판 여지는 좀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불법이다까지는 모르겠어요. 편법. 하여튼 대단합니다. 야, 국제고 보내려고 제주도로 들어가네. 근데 실제 살았는지 위장전이 그런 거 따져봐야 되지만, 근데 진짜 문제는 뭐다? 그때 이혼한 부인이 김자영 씨거든요. 아실 거예요. 아나운서 출신 김자영.
년에 이혼했죠. 2014년에. 그런데 이게 2020년에 이제 제주도 이사 가가지고 국제호텔 하려고 전입했단 말이야. 근데요, 제가 이제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김자영 씨가 실제 제주도로 이사 오자마자 거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거는 이게 JDC라고 유명하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아주 이게 제주도에서는 유명한 큰 단체고, 여기 그때 이사장이 문대림이라고요. 문대림은 이제 제주시 의장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했죠.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일 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문대림.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이하고는 뭐 민주당에 아주 친하겠죠. 2020년이면 야, 김민석이도 실세죠. 2018년에 뭐 민주연구원장하고 그다음에 2020년에 국회의원 되니까 그러면 이게 문대림이하고 엄청나게 잘 알겠죠. 같은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김자영 씨가 가자마자 JDC에 이사가 되더라. 비상임 이사가. 그리고 월급 뭐 하는 일이 뭐 있겠어요. 월급 200만 원씩을 주더라. 이거는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수사 대상이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토박이나 제주 개발을 위해서 고생하고 노래한 분이 많은데, 근데 김민석의 이혼한 전처, 김민석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주도에 처음 전입해 온 거 아니에요. 국제고 보내려고 중3 때 처음으로 제주도 들어온 사람, 제주도하고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를 뭐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를 위해 기여한 것도 없고, 그냥 김민석이 아들의 엄마 전처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공모에 들어가서 이사가 됐다. JDC가 큰 단체인데 이사가 됐다. 거기에 매월 200만 원씩 그냥 받는다. 이거야말로 아빠 찬스 문대림 아빠 찬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럼 그때 어떤 요건으로 어떻게 뽑았는지 심사 기록이 있겠죠. 이거야말로 인사농단입니다. 그 JDC의 중요단체에 김민석의 전처가 백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이혼한 부인도 챙겨주니까 눈물겹게 고맙긴 한데, 야, 그런 데서 김민석, 그런 데서 그 중요한 회사에 이사를 시키냐? 부인을. 야, 진짜 부끄럽다, 너. 그러고도 너가 총리 되면 온갖 온 자리에 말도 안 되는 사람 다 심어줄 거 아니야. 니한테 돈 빌려주고 돈 준 사람들 어디 한두 명이냐? 전부 한 자리 다 챙겨주겠네. 이런 식으로 공직을 사유해버리는 이게 김민석입니다. 이거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김민석과 관련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고소고발의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서울시 의원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소를 했어요. 실제 김민석이를 서울시 의원이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당이 됐죠. 검찰에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김민석이를 고소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검찰의 중앙지검 형사 1부로 이런 사건 전부 이게 1부로 갑니다. 왜 1부로 가느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는 전국의 모든 형사부 중에 넘버원 1부거든요. 모든 이게 전국의 검찰 형사부 중에 가장 수석부가 중앙지검의 형사 1부인데요. 이거는 이게 어떤 수사부서냐? 이거는 욕 안 얻어먹고 시간 오래 끄는 거. 이게 제일 잘하는 부서입니다. 욕 안 얻어먹고 시간만 끄는 거. 이게 형사 1부의 역할입니다. 그게 옛날에 뭐 김명수 대법원장 몇 년 됐죠?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형사 1부인데 몇 년 됐잖아. 근데 결과 안 나오죠? 시간만 끄는 거야. 욕 안 얻어먹고 끓여야 돼. 근데 쟤처럼 자꾸 김명수 욕하면 잘못된 거지. 형사 1부가. 또 이게 어떤 사건? 옛날에 뭐 김정숙, 또 이렇게 김건희 사건, 김정숙, 그 다음에 이준석이 성매매, 이준석,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사건들을 전부 형사1부로 보내. 그러면 이게 형사1부는 수사하는 부서가 아니야. 시간만 끌어. 정치적인 사건,
대신에 욕을 좀 덜어먹도록 기술적으로 시간 좀 끌어. 이런 정치 부서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검찰의 부끄러운 부서죠. 형사일부로 갔다면 이게 그냥 수사 안 하고 시간만 끌겠다. 이런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남들이요. 야, 수사일부로 배당 본격 수사하니까 와, 이제 검찰이 김민석이 수사하나? 이거는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방송에서 왜 법조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 윤석열 총장 때 그때 조국이하고 정경심 사건 터있잖아요. 이때는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막 수사 바로 했죠. 이게 진짜 수사야. 특수부, 반부패부 또는 이게 특수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게 김민석이 바로 압수수색하고 바로 이게 조국이 정경심 구속하듯이 영장 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때 윤석열 총장이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형사 일부로 배당할 때 아, 이건 끝났구나. 검찰이 이건 수사할 의지가 없구나. 저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아예 방송도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 보니까 뭐 본격 수사에 착수해가 검찰이 김민석을 쪼져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희망 고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검찰은 김민석이를 수사할 한마디로 용기가 없어요. 지금 이게 검찰이 쫄아가지고 바짝 엎드려서요. 총장부터 죽게 생겼는데 검찰청 없어지는데 어떻게 김민석이 수사합니까? 하여튼 검찰 수사는 형사 일부로 간 거는 우리에게 시간 끌기 위한 이런 게 쇼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이 몇 놈들이 녹아지고 야, 왜 그 수사 착수하는 거야? 이 검찰이 마지막 발악을 하네. 최후 난동을 하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떠들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이게 한심하죠. 야, 민주당이 정청래 있잖아. 당대표는 정청래. 정청래가 뭐라 하냐면 왜 김민석이 사건을 형사일부에 배당하느냐. 김건희한테 쩔쩔매던 검찰이 정신 못 차렸네. 이거는 장례식 앞둔 검찰의 최후 난동이다. 이런 식으로 정청래가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이 정청래가요. 법사위원장을 했잖아. 근데 이놈도 이게 알 거야. 아, 형사일부로 보냈다는 거는 수사할 의지가 없구나. 그냥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형사일부로 보낸 거 알아. 정청래가 아무리 무식해도 법사위원장인데 그걸 모르겠어. 그럼 이게 왜 이렇게 검찰을 맹공개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 당대표 선거할 때 표 얻으려고 하는 거지. 왜? 개딸들은 뭣도 모르거든. 진짜 검찰이 막 김민석이 수사하는 줄 알고 야, 너 검찰 왜 수사해? 너 거기 장례식 앞두고 마지막 발악이냐? 이러면 이게 개딸들이 볼 때는 야, 정청래 잘한다. 이러니까 이게 쇼하는 겁니다. 정청래도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건 알 겁니다. 결국 김민석에 대해서 저는 수사는 이게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어떨까? 이재명이도 임명합니다. 이재명이도 이게 임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이게 부담이 더 크거든요. 근데 임명 뻔히 하고 수사도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러면 이게 서 변호사 왜 자꾸 이게 김민석이 비판하는 방송을 계속 매일 하느냐? 저는 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민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저는 국민께 호소하는 거예요. 국민들께 이런 식으로 김민석이가 진짜 위험한 자다. 중국에 약점 잡히면 그렇게 진짜 부도덕한 범죄자다. 정치자금 돈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나쁜 놈이다. 그리고 자기 아들 봐라. 온갖 편법으로 인턴부터 제주도 이사 가서 국제 학교 하려고 편법 이사. 그리고 자기 부인을 JDC 이사. 이런 자다. 이걸 저는 절박하게 민심에 국민에게 저는 호소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임명을 강행하든 또 검찰이 수사를 뭉개든 그거는 다음 문제고 이런 식으로 저는 팩트 입각해서 비판해놔야 그래 국민들이 이걸 알고 조금씩이라도 이재명 정권의 본질을 알아나가니까 그래서 절박하게 저는 민심에 국민들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5만원 정권이 처음에는 표결도 통과되겠죠. 자기들이 190석이니까 그래 이재명 네 맘대로 하면 통과하고 네 맘대로 해봐. 그리고 김민석이 네 맘대로 떠들고 지금 국민이 우습지. 지금 정권 초에 내 맘대로 해도 대충 통과되겠지 이러면서 우리가 190석인데 이렇게 해보라고. 그 권력이 얼마나 가나. 결국에 이게 진실 드러납니다. 지가 총리하면 몇 년 하겠어요.
정권이 가면 이게 몇 년 가겠어요? 원래 화무 11호이고 권불 10년입니다. 원래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김민석의 이 불법 정체가 수사 대상이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번에 아니더라도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방송을 한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요. 이재명에게 끝까지 밀어붙일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은 절대 김민석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